최근에 XRP가 급등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오르는 것 다른 코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가 상승할 때마다 뭔가 좀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송전이 한창인 상황 속에서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며 전 세계가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모르긴 몰라도 XRP 가격 올라가면서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 많이 신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업비트에서 XRP 관련된 거래량이 엄청나게 높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보다 거래량이 10배나 더 높게 올라갔었고, 그런가 하면 한 한국 고래는 혹은 한국 고래로 여겨지는 한 사용자는 업비트로부터 XRP 2천만 개를 출금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XRP 가격이 급등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SEC에 관련된 것입니다. 리플사가 SEC와 합의를 했다, 혹은 리플사에 유리한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XRP 열차에 올라탔다, 혹은 XRP가 몇몇 국가들 사이에서 스위프트 대신에 국제 결제에 활용되고 있다 등등의 예측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사가 과거부터 CBDC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울 것이 아닙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얼마 전에 밝히기를 리플사의 CBDC 제품 관리, 솔루션 총괄이 디지털 유로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와 프라이버시 보장 백서 작성에 참여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7월쯤 해가지고 즉시 결제 프로그램인 FedNow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연준이 그동안에 운영 중에 있었던 패스트 페이먼트 태스크포스에 항상 리플사의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가 국제결제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일은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관련된 업데이트 및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가격 상승에 당연히 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 루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당연히 소송에 관련된 것입니다. 리플사가 승소한다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8억 달러까지 급증을 해버렸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승 베팅의 일환으로서 신규 자금이 유입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상방향 추세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죠. 디센트럴 파크 캐피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리플사의 승리에 대한 낙관론이 보다 지배적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XRP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이고, 만약에 리플사가 진짜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XRP로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XRP가 알트 시즌을 이끌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소문과 함께 국내 닥사 같은 경우도 소송 전 결과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소송 전 결과가 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크게 변동되게 된다면, 특히 만약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와서 XRP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 유의 공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및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은 좋은 소송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런 정보가 이미 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시간 전에 리플사의 법률 자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씨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SEC가 미국 정부에 22억 달러 예산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6억 8천만 달러가 SEC의 1,500명에 대한 인력 증원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암호화폐를 압박하기 위해서 머리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SEC의 태도를 봐서는 합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리플사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SEC는 항소를 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승소를 하게 된다면은 리플사 및 XRP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XRP 가격이 오르면서 XRP 이익 상태 거래가 19개월 만에 최고치에 다다랐다. 즉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더들이 들고 있는 XRP를 팔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코인데스크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과거의 XRP 스웰 상승 때 같은 경우는 저항을 다 때려부시면서 몇 주 동안 상승을 했었던 여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몇 년 전의 일이었었고 최근에는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지금 XRP가 주요 저항에 다다랐기 때문에 들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하려 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엘리지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35센트부터 현물로다가 XRP를 사서 들고 있다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듯한 트윗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주요 저항이긴 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스웰 상승 때처럼 저항을 때려 부시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61센트 때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80센트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사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자리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저항이기 때문에 뚫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올라타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는지를 보고 안착한다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덜 위험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니기 때문에 난 누가 뭐라든 그냥 몰빵 간다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는데 저항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권하지는 않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5일봉, 이 차트는 이틀봉입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식으로는 피터 브렌트, 과거에도 XRP 욕을 했다가 커뮤니티 멤버들과 크게 싸운 적이 있는 이력이 있는 분석가인데요. 자, 그는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먼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CFTC가 최근에 바이낸스와 CZ를 상대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을 공유하면서 다음은 리플사 차례가 아닌가 라는 식으로다가 또 염장을 긁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사와 XRP 관련된 그 어떤 말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왜 또 싸움을 거는 것인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또 흥미로운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 플레어 토큰 스테이킹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코인베이스가 상장 로드맵에 플레어를 추가시켰다라고 합니다. 플레어 토큰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면 굉장한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그러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과거에는 XRP와 스텔라 루멘이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XRP와 플레어가 같이 다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주의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코인베이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코인베이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플사와 SEC 간에 소송전의 끝이 보이고 있다. 우리는 리플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혹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내에서 XRP 스테이킹을 시작한다. 거짓말이죠. 사기 이메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기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다가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